금리 인상된 것에 대해서도 언론들이 막 와가지고 그래도 집값은 안 떨어져요 라고 하면서 열심히 방어를 해주고 있더라. 그래서 과연 그런가? 과거에 언론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면, 그리고 전문가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면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떨어질 때 집값은 안 오른다, 금리는 영향이 크지 않다, 그러면 당연히 금리가 올라갈 때도 금리는 영향이 크지 않다, 똑같은 스탠스를 유지하면은 저 사람은 금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겠구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서 잘 몰라서 그랬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금리가 떨어질 때는 집값도 올라가고 전세가도 올라가고 다 올라간다고 하더니 금리가 올라갈 때는 영향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 언론의 말은 신뢰도가 없겠죠.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다. 왜? 이거는 목적에 맞춰서 이야기를 바꾸고 말만 바꾸는 궤변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에. 그래서 지금 어디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지 내용 하나하나 분석해 봅시다. 총재가 없이도 금리 인상이 됐어요. 이거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예전에 기준금리를 열심히 올렸는데 시중금리가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다. 2004에서 2006년까지 올릴 때 이 중간쯤, 초창기에 2004, 5년쯤에 저희 방송 많이 보신 분이라면 이때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려도 시중금리가 떨어지던 시기가 있었다. 이걸 뭐라고 불렀다 라고 답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라고 그랬죠. 원래 상식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시중금리가 떨어진 이유는 채권금리가 떨어졌고, 그때 중국에서 채권을 많이 사들여서 채권 가격을 올려서 채권금리를 떨어뜨리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가도 시중금리가 떨어지던 시기, 그게 나왔었죠. 여기서 상징하는 바는 뭐예요? 미국 금리의 수수께끼, 이게 아니라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라고 하죠. 만약에 이 당시에 연준 의장이 파월이었으면 파월의 수수께끼라고 하겠죠. 반대로 볼커 룰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당시 미 연준 의장인 폴 볼커가 뭔 짓을 했냐? 물가가 폭등을 하니까 기준금리를 엄청나게 올렸죠. 당시 19%인가? 까지 올렸었는데 기준금리를 가지고 폭등하는 물가를 박살을 내버렸어요. 대신에 경기도 완전히 침체가 됐습니다.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미국 룰, 기준금리 룰, 인플레이션 룰 뭐 이런 게 아니라 볼커 룰이라고 한다. 그만큼 금융 정책을 결정할 때 그 수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연준 의장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는 총재가 그 역할을 맡고 있는데, 하는 총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었다. 이거는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는 이야기예요. 당시 주상영 의원 굉장히 비둘기파이고 금리 인상 3번 때마다 다 반대하던 사람이 이번에 금리 인상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그랬죠.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다.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역대 금리 인상 시기에 집값이 다 올랐다. 이번엔 다를까? 진짜 이거는 굉장히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만원 번다고 칩시다. 그리고 한 달에 식비를 한 50만원 정도 쓴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자로 150만원을 내고 있었어요. 원리금으로. 근데 금리가 올라가서 170만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170만원 내고서 제가 바로 굶어요? 식비가 50만원인데 30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바로 굶어야지? 아니죠. 일단은 최대한 버틸 만큼 버틴다. 쓸 거 쓰고서. 그런다면은 20일 정도 더 지난 시점부터 굶겠죠. 왜냐면 아직 30만원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금리가 인상되자마자 집값이 바로 떨어진다. 그게 아니죠. 금리가 인상되고 그게 일정 부담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집값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고, 거기서 집값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늘어나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 내가 이렇게 허리띠 졸라매고 버틸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러면서 내가 샀는데 내 연봉만큼 떨어지고 있네? 그럼 빨리 팔아야 되겠다. 이런 심리가 확산하면서 떨어지는 거죠. 지금도 올라가던 당시에 막 벼락 거진이 막 하면서 신조어들 많이 나왔었죠? 떨어질 땐 뭐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벼락 거지 걱정해서 들어갔는데 하우스 푸어가 위험하다. 지금. 그만큼 위기가 왔다는 소리고, 올라가자마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어느 정도 임계점이 나오는 순간에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 충격이 나더라도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위험한 시기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2015년 10월부터 2008년 8월까지 했는데 집값은 이 기간에 올라갔다. 왜? 2008년 9월부터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언론에서 얼마나 쓰레기같이 기사를 내고 있느냐. 2010년 7월에서 2011년 6월 올랐어요? 전국적으로 보면 올랐을 수 있지만 주요 지역들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죠. 특히 서울은 개박살 나고 있었죠. 그리고 두 차례만 이야기요. 세 번째 올랐을 때 언제예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2번 올렸죠. 이때도 집값은 올랐습니다 할 텐데 11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서 금리가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집값이 조금 있다 시차를 두고 떨어지는데 요 기간만 가지고 집값은 올랐으니까 금리 올라서 집값을 올린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이 말밖에 안 떠오르죠. 어느 정도냐? 이자 부담이 어느 수준을 넘어가는 순간에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보면 어때요? 이 당시에
54, 5조 정도였고 이 당시에 55조 정도였는데 이때 기점으로 떨어졌죠. 근데 지금은 가계부채가 잔뜩 불어난 상황이라서 금리 떨어지니까 부담이 줄어들었죠. 근데 갑자기 가계부채가 급격히 쌓이고 있죠. 이자 부담이. 그래서 지금 70조 넘어갔다. 누가 사겠어요 이제. 부담이 워낙 큰데. 이러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넘어갔을 때. 많이 이야기하는 지수가 주택 구매력 지수, 구입 부담 지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때보다 구입을 하는데 훨씬 더 부담이 크다. 그게 구매력 지수, 구입 부담 지수가 집 값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야 되는 이자 부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리에 비해서 이자 부담이 훨씬 더 크다. 그런데 문제는 원금도 커졌죠. 원리금으로 내야 되니까 훨씬 더 부담이 큰데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냐. 1.5% 이번에 금리 올리니까 뭐라 그래요? 시중금리는 이미 올랐다. 이미 금리 인상이 반영되어 있다. 시중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할 거면은 2020년 8월부터 시중금리는 계속 그때부터 끊임없이 오르고 있죠. 그러면은 이때부터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금리 인상 부분이 반영되어 있으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갈 거다 이런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죠. 올라갈 때 가만히 있다가 올라갔더니 선반영이래요. 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선반영이고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뒤늦게 심리가 발동이 될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금리는 후반영이에요. 선반영이 아니라 무조건 후반영입니다. 왜? 그 이후에 새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그 전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고정금리든 변동금리든 변동폭이 신규보단 적죠. 새로 계약하는 사람들은 신규 금리가 세지기 때문에 선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금리가 올라가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건데 신규는요 금리가 너무 비싸네 안 해 이러면서 후반영이 나오는 거다. 무슨 금리가 선반영이 돼요. 얼어쳐 죽을. 그러니까 지금 요 업체에서 집값이 올라간다고 통계 내는 걸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다. 그럴 거면 통계를 계속 내가지고 KB나 부동산원처럼 아예 통계를 보여주든가. 떨어질 때는 기사에도 안 나오다가 올라갈 때도 아니죠. 지들끼리 막 뭔가 만들어 내가지고 막 재건축이 반등했다 해가지고 막 재건축 지수가 갑자기 올라가고 있대요. 여기 거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 거 그 전에 언제는 떨어졌고 이렇게 신빙성이 하나도 안 나와. 그럼 뭐예요? 집값 올리는 업체라는 거죠. 집값 올리려고 안달이 나고 있는 그런 기관인데 저기를 뭐가 신뢰성이 있다고 자꾸 통계를 갖다 쓰느냐. 맨날 말한 것도 이 난리 치고 있는데. 근데 뭐라 그래요? 금리 인하. 같은 분이죠? 부동산 시장에 우호적이고 수요 유입이 나타날 것이다. 어라? 같은 분 맞아요? 똑같은 이름을 가진 수석 연구원이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금리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금리가 오르든 떨어지든 이미 선반영돼서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고 한 분은 금리에 민감해서 반응을 하는 분이다. 근데 한 분은 인하 때 하필 인터뷰를 했고 한 분은 인상 때 인터뷰를 해서 이야기가 달라진 거죠. 두 분이 동명이인이죠. 왜 말하는 투가 그렇게 바뀌냐. 저 사람이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 때 뭐라고 그랬어요? 자 5월이에요. 은행이자 마땅치 않으니까 전세에 월세요. 뭐라고 그래요? 전세를 월세로 돌려서 전세값이 더욱 요동칠 수 있다.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더욱 요동친다라는 건 더 오른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번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전세가가 떨어질 위험이 있다라고 말하느냐. 다 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세가가 급등한다. 금리 찌는데도 전세에 월세하다. 말 바꾸는 이유. 자 주체를 두고서 저게 말장난인데요. 금리가 떨어지면은 돈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 전세로 놓아서 이자를 받는 것보다 월세로 돌리는 게 좋다라는 거죠. 물론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극소수죠. 왜냐면 누가 그걸로 이자를 받아요? 갭투기 하지. 그런데 굉장히 극소수의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가 이자가 너무 비싸다. 차라리 월세가 싸다. 그래서 전세에서 월세로 간다. 그래서 집주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마음을 돌리는 거랑 세입자가 전세에서 월세로 마음을 돌리는 거랑은 확실히 다르죠. 그거는 수요가 안 찾는다는 거잖아요. 기존에는 판매자가 물건을 줄이는 느낌이라면 지금은 소비자가 안 찾는다는 이야기죠. 그럼 전세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전세에 월세와 그래서 매물 품귀 전세가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를 금리가 올라가도 집값은 올라가요. 금리가 떨어져도 집값은 올라가요. 금리가 올라가도 전세의 월세화는 진행돼요. 금리가 떨어져도 전세의 월세화는 진행돼요. 금리 인하하면 전세가가 올라간대요. 전세가 자극 불쏘시개가 되냐. 아까 이 권형 임대 매물이 한정되어 있어서 매물이 줄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는데도 전세가 폭등 우려, 전세 가격 급등 전망.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금리 인상보다 대출 규제 완화가 더 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래량이 급감한 가운데서도 신고가 계약이 나오는 등 집값 상승세가 완만하게 진행 중이고 DSR 규제가 적용되면서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자 이분 누구예요? 여기 연구원분이시죠. 건설사들이 만든 연구소죠. 당연히 거기에 반영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 사람을 전문가라고 계속 데리고 오고 있어요. 이형하고 서형 이 사람들 왜 자꾸 데리고 와요? 그 다음에 권땡중
요분도 거기 출신이죠. 건설정책연구 혹은 뭐 주사년, 건사년 이런 데 다 출신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전문가예요? 건설사 앞잡이지. 그러니까 계속 갖다가 쓰는 거지. 첫 번째, 더 강화된 DSR 규제가 적용되니까 대출 축소는 더 심각하죠? 거기에서 금리 인상이 들어가죠? 그럼 더 대출이 축소가 되죠?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유동성이 감소한다는 이야기죠. 사는 사람은 빌려서 사야 되는데 빌리지 못해요? 파는 사람은 어떻게든 어찌어찌 팔면은 갚아야 되죠. 대부분이. 그럼 유동성이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영향을 안 미친대요. 담보대출 축소할 때 뭐라 그래요? 담보대출 축소할 때는 금리나 이벤트로 인해서 아파트 값은 더 오른대요.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왜 믿어야 돼요? 왜 저렇게 안달을 하느냐? 당연히 지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이 무너져야 되는데 여태까지 늘 말씀드리지만 2018년 11월 이후에 부동산이 거품이 빠지고 있는 시기에서 비정상적인 저금리 유동성으로 집값을 다시 띄웠는데 그게 성공을 했죠. 그러면서 청년층에 굉장히 불패 심리가 많이 잡혔고 부동산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 이제 와서 급하니까 비싸게 매입하는 거죠. 이런 심리가 생각보다 안 죽어요.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상되면서 침체되고 떨어지는 분위기인가 싶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집값을 올려줄 것이야. 규제 완화하니까 집값을 올려줄 것이야. 이런 마음으로 다시 불붙으니까 또 생각보다 그렇게 막 안 떨어져요. 언론 플레이 통한다. 라는 느낌이 드니까 지금 난리를 치는 거죠. 저 난리를 치는 이유 뭐예요? 심리 조장을 해서 어떻게든 부추기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은 안 살아나는데 심리만 올라가고 있죠. 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절대 그럴 상황은 아니죠. 그럼 뭐예요?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죠. 근데 문제는요. 갈대랑 뭐 나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갈대는 영향을 받아서 이리저리 흔들린다면 나무는요 버티고 버티다가 못 버티면 부러져요. 얘는 일로 막 휘청해가지고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나중에 살아날 수 있지만 얘는 못 버티다 부러졌기 때문에 다시 못 살아나요. 그런 것처럼 버티고 버티다 무너지면요 진짜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저 말 믿고서 더 버텨보세요. 그런 분들이 정말로 애국자입니다. 세금도 많이 내시고 나중에 저렴한 가격으로 팔아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애국자가 되시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 버텨보셔라. 지금은요 수요자를 자극하는 게 아니라 매물이 싸게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는 거다. 그 중에 진짜 기득권들은 빨리 팔고 빠졌거나 이런 식의 자극할 때 빨리 팔고 빠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